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오늘은 4단원 시장경제와 가격에서 프린트 19번, 20번 내용을 할 텐데, 오늘 배울 내용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입니다. 그 수요와 공급은 지난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오늘은 수요와 공급 관련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많은 경제적인 일들 중에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볼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사람들 간의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한눈에 보려면 시각적인 어떤 표현으로 딱 뭔가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각각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게 어떤 건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우리 경제 현상들이 항상 법칙 적용이 다 100%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의 예외적인 현상들도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중요해요. 가격이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가격이 바뀌었을 때, 가격이 변화했을 때, 가격이 예를 들면 올라갔을 때 또는 내려갔을 때, 여기에 따라서 수요나 공급이 어떤 식으로 변할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요는 내려가고,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는 올라가고, 반대로 공급은 이런 식으로 되는, 자, 이런 현상이 이제 오늘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에 통해서 이제 알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가격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것이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다른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가격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이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수요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수요량이 뭔가요? 수요와 수요량은 다릅니다. 지난번에 수요와 수요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수요는 어떤 상품, 재화, 구체적인 물건이나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사려는 욕구를 말하는 거죠. 즉 이거는 눈에 보이는 숫자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수요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걸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한 게 뭐냐? 바로 수요량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가격에 사고자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 즉 숫자로 표현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고 이 수요가 어떤 가격이 정해졌을 때 이 가격에는 몇 개를 사고 싶어, 이 가격에는 몇 개를 사고 싶어, 이렇게 가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프에 보면 오른쪽에 수량이라고 써 있죠. 즉 이게 바로 수요량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특정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량이 바뀌는 거를 한번 표시해보고 이거를 그래프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수요 법칙은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먼저 가격이 내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 무신사에서 이번에 세일을 했어요. 이런 티셔츠를 하나에 990원에 완전 파는 이벤트를 한 거예요. 금방 사라졌겠죠. 사람들이 와 이러면 소문나서 순식간에 다 사니까. 우리는 같은 상품이 가격이 내려가면 그걸 더 많이 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요량은 올라가게 되죠. 반대로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은 가격인데 가격이 올라갔네?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배달료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야식을 시켜 먹는데 이 음식 값도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은 치킨을 15,000원에 사 먹었는데 20,000원이 됐다. 그럼 한번 고민하겠죠. 3번 먹을 거 2번 먹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걸 사고자 하는 욕구, 구체적인 그 수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이런 현상이 있는데 자, 요걸 잘 보면 어떤 원리가 있냐? 가격과 수요량이 지금 보면 화살표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아래로 내려갔을 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 자, 그래서 수요 법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내려가는 거 뭐 이렇게 얘기도 되지만 수요 법칙이 뭐냐? 한마디로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한마디로 표현이 되겠죠. 이게 바로 수요 법칙입니다.
그러면 수요 법칙을 한번 우리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프상에. 왜 그래프로 이걸 알아야 되나요?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든 행동, 사고 파는 거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한눈에 보려고 만든 게 그래프예요. 어떤 물건을 2,000원이라는 가격에 사람들은 그 물건을 한 150개 정도를 사고자 한대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물건이 됐든. 예를 들어서 뭐 명랑 핫도그가 됐다. 자, 그러면 2,000원일 때는 150명의 학생들이 한 개씩 사 먹어. 적당히 인기가 있네. 자, 요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명랑 핫도그가 하나의 가격이 올라갔어. 1번, 가격이 상승했다. 자, 우리 가격의 변화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변화를 찾는 거죠. 그러면 2,500원이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학생들이 예전만큼 많이 못 사 먹을 거예요. 용돈도 쪼개 써야 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는 100개밖에 안 팔린다. 학생들이 한 개씩 사 먹는데 100명밖에 안 와, 이제.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그래프상에서 수량이 100개인 지점이 여기니까 이렇게 이동해서 그래프의 점이 수요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나겠네요. 2,000원일 때는 150개가 팔렸던 핫도그가 2,500원으로 가격이 오르니까 100개밖에 안 팔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면 어떨까요? 가격이 1번 명랑 핫도그 가격이 2,000원이었는데 하나에 1,500원으로 내려갔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 먹고도 다른 거 더 할 수 있네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그걸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면 보통 우리가 그거를 사고자 하는 마음, 수요량은 올라가게 됩니다. 싼 값에 살 수 있으니까 같은 물건을. 그래서 1,500원일 때는 200명의 학생들이 더 몰려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올라가고 그러면은 수량이 줄어들고 내려가고 이러면은 수요량이 많아지고 이거를 연결을 쭉 해보면 이런 선들로 그래프에 표시가 될 거예요. 점이 이어진 게 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 무수히 많은 걸 찍어보면 이 선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왼쪽 위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요런 요런 모양의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바로 수요의 법칙,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수요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요 법칙 알았네. 반대로 그러면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거, 공급도 같은 원리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급 법칙. 위에 거랑 똑같이 역시 기준은 가격입니다. 가격과 물건을 팔고자 하는 마음, 그거는 공급이라고 부르고 물건을 어떤 특정 가격에 몇 개를 팔 건지 그 개수를, 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공급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두 개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공급 법칙입니다. 자, 공급과 공급량의 이런 두 개의 차이는 수요와 수요량의 차이와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은 그냥 마음속 나 이거 팔고 싶다 이런 거고 공급량은 어떤 가격에 팔려는 특정 가격에 몇 개를 팔 건가 그 구체적인 개수를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공급 법칙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보면 예를 들어서 2,000원에 150개 정도가 팔리는 그런 물건이 있었어요. 자, 근데 가격이 내려가. 그럼 어떻게 될까? 또는 가격이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먼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격이 올라갔다. 2,000원에 150개를 이제 팔던 물건이 가격이 올라가면 1번 가격이 2,000원이었다가 2,500원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이런 거는 약간 직업을 생각해 봐도 좋아요. 우리가 직업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해서 돈 버는 거. 근데 항상 인기 있는 직업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가 인기가 있을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돈을 많이 번대. 조회수가 많으면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번대. 이런 식으로 사람들 사이에 유행을 타게 되면 이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자, 그 직업도 사람이 임금을 받는 거고 나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거예요. 내 노동력을 판매하는 게 월급이고 월급 가격이 올라간다. 요즘에 뭐 교사가
월급 가격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갔다더라. 그러면 내 노동력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사로 많이 몰리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2번. 공급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2,000원이었을 때 150개 팔리던 물건들이 2,500원으로 어떤 이유로 가격이 올라가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같은 상황인데 가격이 올라가도 되네. 그러면은 나도 저거 팔아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저걸 팔면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00원일 때는 200개가 같은 상품이 팔리게 되고, 만약에 가격이 내려가서 2,000원인 게 1,500원이 되면은 같은 걸 팔아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공급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인기 있었던 직업이 월급이 줄어들면 공급량은 줄어들겠죠. 요즘에 공무원 경쟁률이 줄어들고 있대요. 공무원도 내 노동력을 파는 일종의 서비스 상품을 공급하는 그런 노동시장이라고 봤을 때 공무원의 월급이 생각보다 이런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왜 공무원을 하겠냐? 공무원에 내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그래프에는 어떤 물건을 2,000원에 150개를 공급하던 사람이 2,500원이 되니까 200원에 공급하고 1,500원이 되니까 100원에 공급했지만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가격을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팔려는 물건을 내 노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직업의 월급이 올라가는 거고,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거기로 몰리겠죠. 요즘에 헬스 트레이너들이 인기가 되게 많대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 직업의 월급이 낮아지면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지니까 그거 해봤자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어떤 상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상에.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점점점들이 이어져서 선 비슷한 게 생기겠죠. 자, 공급 법칙은 일단 정리해 보면요. 가격과 공급량이 지금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공급 법칙은 한마디로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급 법칙은 이런 거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급 법칙은 지금 이 이어진 점들을 선으로 쭉 연결해 보면 이렇게 왼쪽이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우상향 곡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급 곡선이다. 자, 여기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1번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간 다음에 2번 수요량이 변하죠.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공급 법칙에서도 마찬가지로 1번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니까 2번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죠. 여기서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오르고 내렸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날까를 법칙을 하나의 원리로 딱 정리하고 눈에 보이는 그래프로 만든 게 수요 법칙, 공급 법칙, 그리고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요와 공급 법칙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잡한 경제 현상, 사람들 사이에 이런 눈에 보이는 수많은 일을 하나의 원리로 딱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앞으로 예측하기도 좋고 뭔가 사회를 더 나은 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게 바로 경제학이니까.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수요 공급 법칙의 예외 첫 번째, 베블런 효과. 베블런이라는 학자가 이제 이걸 정리해서 베블런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명품, 보석 같은 사치품에 해당하는 상품은 이 사치품의 수요량은 가격이 올라가면 보통 수요량이 감소하는데 수요가 같이 올라가 버리는 현상입니다. 명품 가격이 올라가도 오히려 명품의 수요가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요. 정상적이면 가격이 올라가면 나 그거 안 사고 싶어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더 사려는 거죠. 왜 그럴까?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과시효과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베블런 효과는 이런 겁니다. 명품,
내가 뭐 어떤 명품을 1,000만 원에 샀어.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부자가 돼서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네? 괘씸해. 근데 그 명품 가격이 1,500만 원이 됐어.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살까 말까 고민하네? 난 사야지. 나는 더 돋보이고 싶으니까. 과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명품은 과시하려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명품이나 이런 사치품에 있어서는 이 수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현상. 지금 얘가 플렉스하고 있죠. 가격이 올라도 난 더 살 수 있어. 더 가져와. 그러니까 얘가 옆에서 배가 불렀네 이러고 있죠. 그래서 배불런 효과라고 쉽게 외우면 됩니다. 자, 배불런 효과 바로 수요 법칙의 예외적인 현상이고요. 두 번째, 농수산물 시장, 농산물과 수산물 시장. 자, 이거는 공급 법칙의 예외에 해당해요. 원래 공급 법칙은 그 가격이 올라가면 그 더 돈을 많이 벌려고 사장님들이 더 많이 뛰어들어서 공급량이 증가하잖아요. 지금 위에 보면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나도 그거 물건 팔아서 돈 벌어야지 하고 공급량이 바로 쭉 올라가는 건데, 예외로 농수산물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 벼를 키우는데 얼마나 걸려요? 1년 거의 가까이 걸리죠. 뭐 횟집에 있는 광어 키우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 조그만 광어 키우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생산 기간, 얘네가 자라는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또 자연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도 바로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날씨가 공급량에 영향을 주고 생산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보통 같으면은 공급량이 올라가는데 이게 과연 반영이 제대로 되냐? 반영이 잘 안 되거나 거의 안 된다는 거죠. 즉각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예를 들어서 쌀 가격이 엄청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칩시다. 그러면은 쌀 가격 올라갔다. 너도 나도 이제 쌀 농사 지어가지고 빨리 시장에 팔면은 돈 벌겠지 하고서 사장님들이 평소에 다른 물건 같으면 뛰어들 텐데, 이런 쌀이나 또는 뭐 어류 같은 농수산물 시장은 얘네가 자라는데 기간이 걸려. 근데 그 사이에 8월 달에 태풍이 한반도를 덮쳐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본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슈퍼 태풍이야. 그러면은 사장님들은 가격이 올랐으니까 빨리 더 많이 팔아서 돈을 벌고 싶은데 쌀들이 다 이렇게 피해를 입어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흉작이죠. 이 벼가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수확할 때 10월쯤에. 흉작. 그 얘기는 곧 쌀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쌀 가격이 올랐는데도 쌀 공급이 줄어드는 이런 공급 법칙을 벗어나는 현상이 농산물과 수산물 시장에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 배불런 효과와 농수산물 시장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학습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가격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수요나 공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격 먼저,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변화, 이렇게.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